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시간 되는 대로 끝까지 공부를 알아보자가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효율을 가지고 시험에 붙는 것이 목적이지. 몇 번 강조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민법을 학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출제 비중이에요. 똑같은 출제 비중이 어디는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양이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럼 출제 비중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파트가 법률 관계 및 법률행위 파트인데 여기 출제 비중이 딱 정해져서 2문제 내지는 3문제. 그러면 교재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왜? 항상 이 문제집은 100점 만점을 목표 삼는 거야. 이 문제 다 풀면 100점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100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그냥 한 70점 정도 대. 최악의 경우에도 60점. 조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80점. 그럼 결국 60점, 80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한 15% 정도 못 풀어도 우리 푼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난해한 것들은 패스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지 못한 문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또 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한 10% 정도 돼요. 그럼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런 문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상대평가니까 내가 1등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야 맞든 틀리든 나는 95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절대평가는 남이 못 맞히는 문제를 내가 맞춰 붙는 시험이 아니라 똑같은 선생한테 배워서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실수에 틀리는 거.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들. 쉽게 얘기해서 평이한 문제. 평이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는 패스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중전 시험이란 말이에요. 전공자가 아닌 나이가 20부터 60까지 이런 분들이 10만 명, 15만 명 응시하는 시험은 새로운 지문을 만드는 건 몇 지문 안 되고요. 늘 제가 쌓였던 기출 지문이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200지문이잖아요. 한 문제당 5지문이니까 그 200지문 중에서 야 이런 지문은 새로 만든 지문이나 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그러면 200지문 중에 20지문 정도 빼는 거 나는 180지문은 늘 나왔던 지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이 가장 중요해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문 공부를 자꾸 보셔야 돼. 이 지문이 왜 맞았지? 왜 틀렸지? 그래서 만약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지문의 형광펜을 꺼놓고 이건 틀린 지문, 이건 맞는 지문. 정 이해가 안 되면 그 지문을 눈에 익혀주셔야 돼. 그러니까 연매 시험장 가면 기출 지문이 다시 90%가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출 지문은 눈에 많이 익은 지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기본서 강의를 할 때 기출 지문 위주로 몇 번을 반복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지문, 익숙한데 실수하지 않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자꾸 반복 연습하세요. 또 하나, 우리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1000문제 풀었다, 2000문제 풀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능 같은 애들 1등급, 2등급 맞고 서울대 연고대 하는 시험은 굉장히 그 지문화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똑바로 풀자는 거예요. 한 문제 풀면 복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 한 문제를 가지고 3문제를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비슷한 문제가 한 4문제, 3문제씩 쏟아진다고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한 문제 딱 잡아서 그 한 문제를 풀면서 3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자. 또 하나,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민사특별법이 있잖아요. 근데 네 파트가 시험이지만 각 파트가 약간 출제 경향이 좀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늘 강조해요. 민법 총칙은 공부는 쉽다 어렵다. 공부는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집도 어려워요. 공부는 어렵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많은 사례와 판례 쏟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장에서 득점은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네 파트 중에서. 왜 쉬울까요? 민법 총칙은 굵직굵직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래 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최근 한 5, 6년 전 놓고 오면 어느 파트에서 가장 굵직한 문제들. 그러니까 10문제, 8문제는 예상시 되는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는 버려도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총칙에
많은 시간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총칙은 40문제 중에 10문제라 그러면 4분의 1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총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민법 공부하면 맨날 총칙만 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능률을 생각하자. 그래서 공부는 어렵자 득점은 쉽다는 얘기는 민법 총칙 10문제, 8문제는 예상치 되는 부분이 항상 나온다. 지금 5년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어려운 거에 비해서 득점이 가장 쉬운 파트가 총칙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첫 번째 파트는 출제 비중은 두세 문제인데, 어디가 나오나요? 너무 다 알아요. 103조, 반사질서, 104조, 폭리행위. 법의 목적 중에서 가능, 불능. 또 목적 중에서, 뭐예요? 적법,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여기에 딱 네 파트예요. 이 네 파트에서 적으면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나온다. 물론 하나 우리가 더 보자면 제가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부동산 관련된 얘기죠. 법의 해석에서 오표시 무효원칙. 이것만 풀자는 거야, 이것만. 물론 그런데 한 문제가 세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은 드물어요. 제가 10문제, 8문제는 그대로 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 파트에 단다시 문제도 있어요. 뭐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의사활동, 관련 통지. 수업 시간에 강조한 적도 없고 이런 암기하는 문제 이런 스타일 문제 낸 지는 정말 10년 전 얘기야. 최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는 거, 뭐 의사활동지, 관념의 통지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는 거 제가요. 여기서 하나 봐요. 단독행위 강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다만 교재는 한 번이라도 1회 때부터 나와있던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지만 최근의 기출문제는 단다시 문제 이렇게 막연히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독행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어디입니까? 4번이에요. 4번 문제가 풀리면 4번, 5번, 6번이 다 풀리는 거예요. 4번 봐보세요. 이게 요즘 문제죠. 어쨌든 물론 저 41번 첫 번째 문제는 단다시면 나올 수 있지만 단독행위 나온 단독행위 나올 게 없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가 그것만 좀 외우자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동의, 철회, 취소, 소유권 권리 포기. 권리 포기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자 그랬어요.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언. 기억나시죠? 없는 단독행위는요, 유언, 그 다음에 권리의 포기, 재단 설립행위. 자, 추인. 다 끝으로. 근데 합의해제는 단독행위 아니죠. 합의해제 다른 말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해제 계약. 이거 쌍방이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제는 일방의표 단독행위죠.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요거는 나왔다는 뭐 별거 아니지만요. 요건 좀 묻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민법 외우자는 소리 안 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어떻게 외웠나요? 추, 동, 철. 이름이 추동철이에요. 추동철이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얼굴이 얼굴, 면상 가득 해거린다. 여기 상대인 단독이잖아. 자, 추가 한번 추인, 동의, 철회, 이건 아니에요. 취소, 채무, 면제, 상계처럼 상계, 해제, 해지. 몇 가지입니까? 8가지예요. 이 8가지는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부른다. 이거 말고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인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 하는 거죠. 근데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 건데 다만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효력받은 시점은요. 내가 일방적 하면 되지만 상대방한테 뭐 했을 때? 도달은 대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도달시. 그렇지만 상대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상속 같은 권리의 포기를 없는 단독행위를 불러요. 상대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파생 시점은요. 이거는 표백주의라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내 의사가 도달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표백시에.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의 차이점은 의사 효력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있는 단독이 도달시에,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시에. 효력 시점이 다르다면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추동철, 취해서 면상과 해거린다는데 이 중에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 여기를 강조하네. 우리는 혹시 단다시문이 나오면 이 단독행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소고표는 단독행위 그러면 딱 세 가지죠. 취소, 해제, 상계. 상계 처리한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일반적인 의사표시죠. 소고표는 단독행위다. 취소, 해제, 상계. 이 정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 여기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소고표는 단독행위 그러면 해제, 취소, 상계. 있는 단독의 효력 시점은 도달 시에. 없는 단독의 효력 시점은 표백 시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여기가 이제 3번, 4번, 5번에 나온 얘기예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잖아요. 한 문제로 복습하면서 요걸 가지고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교재가 우리 그 전공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을 상대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반복 연습을 시키는 거야. 반복 연습을요. 그래서 한 문제를 똑바로 하면 세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6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뭐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은 여기 별표가 있지만 또 별표 써드릴 거예요. 이 문제 너무너무 전형적인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여기 시험장 가면 이번에 총칙 문제 41번 만날 건데 41번이건 42번, 43번이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보세요. 요 정도 문제를 풀더라. 그러면 지금 시험 봐도 일단 65점에서 70점 맞는 분이에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전형적인 기출지문들이에요. 자, 봅시다. 6번 문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목적. 그 법의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그리고 사회 타당성, 103주반이 아닐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 네 가지 모두 구비되면 유효. 확정받은 말 불확정하거나 불능하거나 위법하거나 103주반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목적에서 옳은 거 골라보자. 자, 봅시다. 제가 특히 별표 친 것들은 물론 수업 시간에도 듣고 천천히 다 한 지문 아니면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지문을 만날 거니까. 자, 기억 보세요. 기억에.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이 체결된 후에 뭐뭐한 후에 전인지 후인지 계약이 성립한 후에 갑의 방화로 전소됐어요. 매돈이 지가 매매해놓고 잔금 치르기 전에 자기 잘못을 매돈이 불을 냈다는 거예요. 전소가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이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뭐다.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됐을 때는 이건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맞잖아. 이건 우연부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우연부담은요. 후발적 불능이 천재지변 등으로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요. 쌍방의 기책서에 붙이고 후발적 불능 내버리면 우연부담 문제 넘어가는 거지. 매도인 지 잘못 불을 내버리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럼 손해배상 묻고 계약 해제 당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문제 될 수 있다. 우연부담에서는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연부담에서 손해배상의 말이 없는 거 누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 잘못이잖아요. 맞는지 뭐. 자, 니은번에 매도인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 체결 후에 수용당했어요. 수용은 누구 잘못이야?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수용당한 토지를 등기를 어떻게 넘깁니까? 있는 등기도 말소식판에. 이게 바로 쌍방 잘못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거. 뭐다? 우연부담 문제죠. 이렇게 수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할 수 없게 된 게 이 우연부담 문제일 때 우리는 모두 우연부담 누가 짓는다? 채무자주의. 채무자 원칙. 채무자 누굽니까? 매도인이 모든 위험을 치는 거죠. 받은 계약금 충도금은 돌려주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잔금 못 받고 수용당한 모든 손실은 다 누가 봐라? 매도인이 본다. 우연부담 문제네요. 쌍방 잘못 없이. 그렇죠? 맞네요. 이것도 물론 계약법에 관련되는 지문들이지만
총체도 늘 이건 많이 물어요. 이건요. 너무너무 잘 물어요. 자, 디귿에. 이 정도 되는 점수예요, 이게요. 디귿에 갑의 을에게 매도하기란 건물이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 불능이죠. 뭐뭐한 후에 후발적 불능. 뭐뭐한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 이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 자체는 뭐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무효이고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진다. 원시적 불능 그러면 계약 체결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 그러면 우연부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요즘 문제가 너무 어렵게 한 말이에요. 가장 기본을 똑바로 알고 있나. 이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요즘 출제 경영 규칙 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도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좀 뭐가 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지 막연히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별표 치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7번 문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자, 바로 목적이요. 자, 7번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중에 7번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모든 법률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 사람, 법률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람이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근데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주, 타당성이 있을 것. 거기에요. 자, 목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요.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한 지 한 지 볼 거예요.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지문을 봐야 돼요, 지문. 자꾸 지문 공부하셔야 돼.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1번에. 법의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처음부터 확정되는 언제까지만, 그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만 되는 거지. 처음부터 확정돼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유명한 문장이죠. 그 목적은. 자, 도박 채무 이행으로서 이만 봐보세요. 도박이요, 도박 채무. 뭐 첩계약, 도박, 뭐 범죄, 밀수, 103조죠. 반사질서. 도박 채무 이행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죠. 103조반이잖아요. 응? 도박, 뭐 첩계약, 뭐 밀수, 범죄. 103조반으로서 무효이다. 그렇죠. 도박은 103조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3번 질문 봐볼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어요. 가능했으나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하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뭐만 후에, 뭐뭐 전에. 그럼 원시적 불능. 뭐만 후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법률행위는 뭐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래야지.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맨날 수업 시간에 얼마 입에 붙었습니까? 틀렸네요. 네 번째 볼까요? 103조에서 법률의 동기의 불법. 동기는 어디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돈 빌린 계약을 체결한 거. 범장서 쓰려고 건물 임대하는 거. 그 임대 체결 자체는 돈 빌린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속 동기에 불법한 거죠. 이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 태도는 다 판례. 자, 판례 태도는 동기가 불법 법률행위도 원칙은 뭐하다? 원칙은 동기의 불법에 관한 원칙은 유효하다. 이거 무효 아니다 이거. 동기는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가 없어요. 동기가 불법하다고 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돈 빌린 계약 자체 무효될 수는 없어요. 원칙 유효한데 단 판례가 그 동기의 불법 예적으로 표시되거나 왜 돈을 빌리는지를 왜 그러면 임대인지 표시되거나 또는 5월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이 왜 돈을 빌리는지를 왜 그럼 임대하는지를 알거나 상대방이 뭐 한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그때는 이 둘 중에 하나 또는이야 또는 이걸 갖췄구나. 표시됐거나 또는 표시하잖아도 알거나 알려진 경우 인식한 경우 그때는 103조 위반으로서 이것은 반사적인 무효이다. 즉 동기의 불법이라는 소리 판례는 표시설 또는 OR 또는 인식설을 택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무효이다. 정확히 썼나 볼까요? 범의 동기가 불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은 유효하나 맞잖아요. 유효하나 다만 그 불법 동기 불법이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둘 중에 하나 맞추면 OR은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AND가 아니잖아. 표시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왜? 103조만이잖아. 둘 중에 하나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된 OR은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야. 표시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거 맞는 질문이잖아요. 동계불법 표시설 또는 상대 알려진 경우 그때는 103조 맞아서 무효이다. 이러는 거죠. 자, 5번 봐볼까요? 범의 목적은 적법해야 돼. 적법. 그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적법해야 되지만 모든이란 말, 이런 민법은요 사회과학이에요. 모든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이런 극단적 용어를 쓰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야 돼. 이게 무슨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이 모든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야. 모든 법규범에 위반한 법령의 내용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무효이다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법규 중에서는 임의 규정도 있고 강요 규정, 단속 규정도 있잖아요. 모든 법에 어긋나면 다 무효란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면 적법이라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강행법 규정에서 효력적 위반한 것만 무효이지. 강행법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받을 적 유효하고 이 법규 위반 되는 거고요. 모든 법을 위반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요즘 질문들이 너무 어려운 판례들을 묶고 그런 것보다 이야기식으로 슬슬 가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지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막상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선도 고르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 지문이 요즘 많이 나오는 34에, 33에, 32에 보면 이런 식 지문이 가장 평이한 듯하면 평이하지 않는 지문들. 지문 5지문 다 소화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봐주시고. 자, 그 7번 문제 그렇고요. 9번 문제도 또 너무 좋은 문제죠. 자, 7번 문제 체크. 9번 문제 체크. 한 문제를 풀어도 천천히 풀면서 한 지문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면 현관펜 긋고 눈에 익히고 이러면서 보셔야 돼요. 자, 문제 9번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 9번도. 제가 이 많은 지문 중에서 그 지문이 문제가 다 똑같죠. 맞는 거 틀린 건데. 근데 그 지문 5지문 중에서 한 3지문, 4지문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그걸 내가 푸는 거야. 근데 그 5지문 중에 2-3지문이 잘 안 나오는 지문이야. 응?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문이야. 그런 문제는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나쁜 문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출지문이 200지문인지 180지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늘 익은 듯한 것을 정확히 하는 거. 정확히 연습을 통해서 OS를 정확히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이걸 연습하셔야 돼. 자, 9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죠. 자, 봅시다. 9번도 좀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9번에 보면 범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 정도 문제만 돼도 이걸 다 맞추더라 그러면 당연히 7점에서 75점 정도 나오는 중상급 문제 이것도요. 당장 시험 봐도 붙죠. 이거 다 지금 다 맞출 수 있으면. 자, 봐볼까요? 자, 1번 지문에 관계법령이 정한 한들 초과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기억나시나요? 중개사법 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을 위반한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너무 유명한 거죠?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다.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이 지문이야 너무 유명하죠. 법정 중개 수수료 규정, 효력 규정. 자, 그런데 2번 지문이요. 이 2번 지문이랑
5번 지문이에요. 이게 잘 나온 지문인데 이걸 같이 묶어볼게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참 어려운 지문인데 이거 한번 정리해야 돼요. 비록 그것이 강행복귀 위반이에요. 물론 그냥 강행복귀 그러면 효력부정 얘기하는 거야. 강행 위반은 뭐다? 무효이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두 번째, 짜고한 통정 허위 표시는 짠 당사끼리 무효이다. 맞아요. 상대용 무효. 또 잘 나온 지문이 명시탁 약정이요. 명시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네 번째 보면 국계법상 토지거래 허가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이 효력규정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그렇지만 이게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꼴 같은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위반은 아니다 그래야죠. 이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되려 그러면 이미 이행했다면 불법임금이요. 첩격, 도박격, 부당한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명의탁 약정이, 강행복귀 위반이, 국계법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통정법상 무효이지만 그렇지만 무효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로 틀리는 거예요. 여기 해당돼 버리면 불법임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따라서 이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해당돼 버리면 우리가 불법임금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 이 이행 때문에. 그러니까 위반이다 그러면 틀려요. 위반은 아니. 해당한다면 틀려요. 같은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2번 좀 봐보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를 설정하는 거. 짜고 허위의 근저. 누가 압류 들어올까봐 둘이 짜고,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좀 꾸며서 1억짜리 자산 잡아라. 이 짜고 하는 통정 허위 표시. 이거 무효예요, 무효.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사해죠. 103조잖아, 반사해죠. 반사 법령이 무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효는 아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같은 무효가 아니다. 틀렸어요. 뭐 읽어보면 보험계약자가 뭐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바득이가 범죄행위잖아 이게. 보험금을 저기하게서 이렇게요. 그건 반사의 질서 법령에서 무효이다. 당연하겠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급할 것을 역시 약정한 경우 어떤 급부를 할 것. 금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금전을 주겠다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야 네가 사실 증언해 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줄게. 그 준다는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면 그 약정보다 무효이다. 왜 무효예요? 반사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 정리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의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해달라. 그럼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무슨 말만 나오면 과다한 금품 수수액만 나오면 뭐다? 반사지에서 해당하는 103조에서 무효이다. 아마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뭐예요? 불법적으로 붙어버리면 네가 밀수를 줘주면 생활비를 대주겠다. 붙어버리면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상당히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이다. 네 번째 이거죠.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채약을 강제했다.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계약 안 맺겠다는 애 끌어다 강제로 지장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은 정당해. 정당 가격 주기로 하고 정당을 치렀지만 그렇지만 그걸 강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 손가락 끌어다가 그냥 지장을 찍어버렸어. 이렇게요. 강제했을 때. 그럼요. 이 얘기만 나오면.
요 얘기만 나오면 다 뭐다? 이것은 103조 반에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많이 나온 거죠? 급부, 과단, 금품, 과단, 금품, 초간, 금품, 반사회죠, 그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할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할 수는 없다. 왜요? 강박. 이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효는 아니잖아요. 무효로 취소한다는 말 없잖아요. 맞는 질문이네.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질문은 뭡니까? 틀린 질문은 2번이네. 103점에서 무효. 틀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썼잖아요. 이 질문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사기 강박은 취소예요. 취소. 취소는 무효는 아니다.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사기나 강박 당한 것도 일단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수 있지언정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질문들 다 봐주세요. 특히 2번 질문, 요거 5번 질문 연결해서 제가 필기했죠. 요 질문이 가장 지금 흔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기출 질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0번 문제요. 아주 흔한 스타일. 요즘은요, 시험장 가면 뭐 34회 때, 뭐 33회 때 박스형 문제가 많아요. 뭐 많을 때는 8문제, 막 이렇게 9문제까지도. 요즘 최근은 이 박스형 문제들을 많이 내요. 너무 지문이 길다. 응? 근데 단답식 문제 내기 그런가 박스 쳐놓고 맞는 거 고르셔, 틀린 거 고르셔, 이렇게요. 아주 전형적인, 요즘 스타일에 맞는, 응? 아주 최근의 스타일 문제예요.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를 모두 골라보자. 유효. 무효가 아니고 유효를 고르래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 하나? 아마 무효는 효력규정 위반, 강요규정 효력규정 위반, 103조 위반, 폭리행위는 무효예요. 하지만 단속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유효한 고르래요.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판매 이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뭐죠? 단속 규정이잖아요. 뭐 행정청, 뭐 식품위생법이 어떻고 뭐 이러면 다 단속 규정이에요. 제가 효력 규정 외우 잘했어요. 효력 규정 몇 가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찾아보세요. 적어놨어요. 노트 필기라도 다. 다시 한번 효력 규정 절대 무효인 것들 봐보세요. 이건 단속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유효하네요. 니은번 봐볼까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에 적극 가담한 거. 제1매수인, 이중매매, 제2매수인, 가담권 위한 제2매수인, 저거 가담권 이중매매는 뭐다? 무효이다. 이건 103조 반이잖아. 반사제수 104. 정의에 반하는 103조 반에서 가담권 위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이건 무효네요, 이거는.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그 정지조건이 허가전의 불성취로 확정됐더라. 뭐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무효 배울 때, 유동정보에 배울 때, 토지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 처리됐는데 이 정지조건이 불성취하는 것으로 불능한 것으로서 판명남에 앞서도 되어 있어요. 불정, 무. 이제는 무효이다. 불정무. 이거잖아요. 확정적 무효. 이건 무효네요. 이거 봐야죠. 자, 니을번에 내연관계, 첩관계는 다 무효지만 뭐죠? 단절특약. 첩관계를 그만둔 쪽으로 단절특약은 유효하다. 이거 쉬운 거지 뭐. 이게 뭐 판례들이에요. 이렇게 눈에 익혀서.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정해서 증여했더라. 매매가 총 꾸며서 증여했더라. 뭐예요? 은닉행위잖아요.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적발되면 처벌 받아야죠. 증여세 중과세 얻어맞고 가산세 물고 처벌받지 않는 은닉행위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유효하잖아요. 요 정도 문제 풀면 당장 시험 봐도 거의 붙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7점 이상짜리 문제예요. 그렇지만 많은 질문 중 내가 이걸 왜 택했느냐. 요즘은 물을 만한 질문만 물어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대중적인 거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옛날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거 뭐 노스쿨 시험에 나온 거 뭐 법원 시험에 나온 거 막 갖다 내지 않아요. 다 중대 업무 볼 때 그래도 알만한 질문들. 너무너무 우리한테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한 지 모두 소화시켜야겠죠. 그럼 10번은 정답이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문제 너무 까다롭고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외적인 거 풀지 마셔. 전형적인 문제 풀어 총칙 10문제 중 8문제 맞아요. 요즘 총칙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다시 한번 체크 봐줬어요. 자,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요. 쭉 그중에서 15번 문제 하나 체크하세요. 15번 문제. 14번, 13번에 있는 그 지문들 한두 지문 이해 안 되면 버리세요. 괜찮아요. 여기 딱 이런 전형적인 것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좋은 문제가 어디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일단은 저랑 같이 풀어본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 지문을. 그래도 시간이 남은, 제가 안 풀어준 문제도 보셔. 그렇지만 난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내가 풀어준 문제만 다시 한번 지문 보고 생각하고 왜 맞고 틀리고만 해도 여러분 다 7점 이상 맞아요. 이렇게. 물론 9점 맞으라면 무리죠. 7점 이상 다 맞아요. 시간이 없으시면. 자, 15번 문제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공인중개사 민법 가르치는 선생님의 책임이지 공부량을 늘리고 뭐 전공자처럼 점점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 난해한 거를 이해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거면 끝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거고요. 짧은 시간, 우리 속성반이야, 속성반. 자, 봅시다. 자, 비슷한 문제들인데, 이거 보세요. 15번 문제가 딱 이게 좋아요. 비슷한 지문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103조. 다음 중 반사법률의 무효가 아닌 것은. 참 어떤데 무효가 아닌 것은. 뭘 고르는 거예요? 무효가 아닌 거. 유효한 걸 고르래요. 그럼 유효한 걸 고르는데 103조반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지, 지금요. 무효가 아닌 것은. 뒤집으면요. 유효한 걸 고르래요. 그럼 봅시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자, 보세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유명한 문제예요.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것은 이것은 유효하다. 103조반이 아니다. 판례가.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 구속을 면해주면 집행유예를 풀어주면 변호사비 5억 원 주기로 하자.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이건 뭐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사건인지 형사건인지 봐야 돼요. 이것은 유효. 형사에서 성보수 약정은 무효. 이거 외우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유효하네요. 1번 나왔네요. 정답이. 민사사건에서 성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근데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지를 대여했더라. 동계불법이죠?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도박자금 쓰고 돈 빌리는 거. 동계불법이 이건 무효잖아. 103조반이잖아요. 이거 똑같이 응용한 거예요. 이중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이중매매랑. 이중매매든 증여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단 우리가 이제 매매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불러요.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합한 거냐 이 말만 나오면 하여튼에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취득시효 문제를 풀건 어디를 풀건 하여튼에 부동산 관련 얘기 적극 가담 거냐요. 하여튼 부동산이 이 말만 나오면 이 재앙조항이잖아요. 매매만 구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 민법, 중개사민법 어딜 봐도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누가 제 두 번째 사람이 자꾸 가담거냐 이루어진, 가담거냐 이루어진 증여는, 가담거 이루어진 매매는, 가담거 이루어진 가담거냐 말만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103조 위반호서 무효이다. 이 말만 나오면 다.
이거 여기만 써먹는 건 아니에요. 취득 시 완성된 토지를 제3자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끝난 거 이렇게요.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수탁자에서 제3자 넘어가면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3자는 다 소유권 취득해요. 악의의 3자도 보호받아요. 하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뤄진 매매라면 그건 103조반이야. 그러니까 명의탁 문제를 풀건 취득시효 문제를 풀건 어디 풀건 부동산 얘기 풀면 가담 권유 말만 나오면 다 103 무효예요. 제왕조항 무효죠. 응? 아니 뭐 마약 대응 변제, 아니 뭐 이거 반사회적이잖아요. 보험 사기. 응? 논할 것도 없잖아 이런 거냐. 그렇죠?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네요. 이렇게요. 요까지 잘 정리하시고 또 이런 것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업 시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건 뭐다?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인륜에 반하여요. 103조 반, 인륜에 반해요. 윤리에 반해요. 근데 자식 부모에게 채무 불이행. 부모 자식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근데 계약을 이행하잖아, 부모가. 그럼 자식이 부모 돈을 빌려줬나 봐. 돈을 안 갚아, 부모가.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청구하는 것은 이건 반사적이 아니에요. 유예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부모에게 나왔을 때 이걸 묻는 건지 보셔야 돼. 이건 반사회적. 이건 반사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또 이런 것 중에서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증권거래법에서 그래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옛날 법에 지금은 증권거래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이것도 왜 뭔지 몰라. 투자, 수익, 보장, 증권회사에서 보장 약정은 이건 무효예요. 무효. 하지만 투자 일임 약정은 이것은 유효하다. 그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투자 일임 약정은 유효. 유효인지 무효인지. 요 세 개지만 조심하셔. 세 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15번까지 풀어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은 또 차근차근 또 이중매매에 관련되는 사례 문제, 폭행이, 불구한 법률행위, 범죄 해석의 오페 무효인지, A토지 매매했는데 B토지 등기한 사건. 요 세 부분 풀면 돼요. 굵직굵직하게 해달라. 굵직굵직하게. 10문제 중에 어차피 총치 한두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미스한 데 나와서 틀려내면 너나 하나 틀려요. 그렇지만 나머지 8문제는 나올 만한데 굵직굵직하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요.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15번까지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